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페이지 레이아웃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강의들이 좀 양이 좀 많았어요. 근데 뭐 설명하다 보니 좀 늘어진 거고 동영상을 좀 많이 집어넣었더니 시간이 많이 오바되네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지금 하는 오늘 요 수업은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페이지 레이아웃 툴 사용하고 있고요. 나는 9.4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받은 게 버전이 좀 틀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9.0 이후면 다 동일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페이지 레이아웃 중에 스타트업 파일 만들기를 학습할 겁니다. 이 스타트업 파일이 뭐냐? 하나의 그 디자인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레이어의 층수, 디스플레이 컬러, 그리고 새로운 워킹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 또 그냥 그리드 있었죠. 또 디자인 룰, 또 페이지 레이아웃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옵션들, 이런 환경들을 설정하고 스타트업 파일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타트업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새로 뭐 디자인되는 파일, 새로 디자인을 하거나 또 다른 환경에서 디자인할 때도 이 스타트업 파일만 불러서 설정해 버리면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기준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파일 만드는 걸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 파일 시작하는 거, 뭐 스타트업 기업 이런 말도 좀 많이 쓰죠. 뭐 창업 기업, 새로 시작하는 기업. 그래서 이 스타트업 파일은 환경 파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파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레이아웃을 시작할 때 작업 환경을 설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작업 환경을 저장한 것을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한다. 스타트업 파일. 스타트업 파일에는 레이어, 그러니까 몇 층짜리인지, 디스플레이 컬러, 어떤 건 어떤 색깔로 표시할 건지, 표시하지 않을 건지, 워킹 그리드 모는 종이는 어떻게 찍을 거고, 마우스로 작업할 때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이동할 건지,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디자인 룰 등 기타 옵션 등에 대한 걸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장하는 파일을 뭐라고요?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업 파일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예? 마지막에 스타트 파일이 다시 열리고 이때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스타트 파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다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잡는 건 제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동일한 환경은 늘 미리 설정해 놨다가 불러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예, 스타트업 파일 설정하기. 스타트업 파일을 설정하는 화면은 먼저 한번 봤던 내용들이죠. 환경 잡는 거니까 툴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었죠. 그 창에서 설정한 이 값들이 다 환경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설정하죠. 예, 툴바 메뉴에서 툴의 옵션 선택해도 되고요. 툴의 맨 마지막에 옵션 메뉴가 있죠. 예, 창이 열리면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열립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사항의 설정과 뭐 그리드하고 스냅에 관련된 거, 라우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드라프팅에 관련된 거, 디멘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는 뭐 단위, 우리 이것밖에 쓴 게 없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커서의 스타일도 있네. 아, 커서 모양도 지정할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툴의 옵션을 선택해서 옵션 창이 열리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예, PCB 디자인의 단위 설정하는 것은 단위 화면에 써 있는 수치를 입력하거나 화면에 그려진 모든 것은 다 단위라고 하죠. 페이지 레이아웃의 메뉴바에서 툴의 옵션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온다고. 네, 앞에서 이야기했죠. 툴의 옵션 누르면 이 창이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정할 디자인 단위는 유닛은 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의 제너럴 선택하고 오른쪽 밑에 가보면 디자인 유닛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뭐 밀, 메트릭, 그 다음에 인치 세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밀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도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밀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인치라는 단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1인치를 1000밀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치를 쓰는 거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쓰는 기본 단위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작성된 것들은 대부분 다 밀 단위로 되어 있고요. 실제 시중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들도
이 밀 단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라는 게 새 개 나온다고 바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품에 그게 삽입돼 쓴다고 하면은 기존에 썼던 그런 규칙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밀이란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데이터시트 열어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씁니다. 밀 단위, 미터 단위. 그래서 여러분도 밀이란 단위가 뭐고 실제 이거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밑에 체크해놨죠. 요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밀이란 단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셋업 파일 설정하는 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셋업 파일을 하나하나 환경 설정하는 걸 설명하면서 설정을 해 나갈 거고요. 다 끝나면 그대로 저장해서 내 스타트업 파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듣고, 예, 두 번째 그리드 설정 한번 봅시다. 그리드가 뭔지는 수차례 걸쳐 설명을 했었죠. 그리드, 눈금의 눈금자뿐만 아니라 여기 스냅이라는 용어도 썼죠. 스냅 그러니까 스텝 비슷하게 어떤 마우스에서 객체를 물고 이동을 할 때 이동 단위라고 그랬죠. 바둑판 비교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드하고 스냅을 설정하는 부분은 여기 그리드 앤드 스냅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드에 들어가면 페이지 로직하고 틀리게 항목 좀 많습니다. 그리드는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고 디자인 그리드, 그다음 디스플레이 그리드. 이거는 페이지 로직에서도 봤던 항목이죠. 이거 말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비아 그리드, 펜아웃 그리드도 있습니다. 즉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드를 다 따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다는 거는 귀찮다는 건데. 밑에 보니까는 디스플레이 그리드 말고 해치 그리드라는 거, 이건 뭔지도 모르겠네. 근데 보니까 쿠퍼하고 킵아웃에 적용되는 그리드 같아요. 하여간 많은 그리드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리드 화면에 찍히는 거냐, 내 마우스에 영향을 주는 거냐, 이 두 가지만 잘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디자인 그리드는 내 마우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객체를 물고 이동할 때 그 단위로 움직인다고 바둑판 얘기한 거 기억하고요. 그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단순하게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옵션 창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모듈리스 커맨드를 써가지고 설정해도 되죠. 그래서 G라고 그러면은 뭐죠? 이게 디자인 그리드예요. 물론 앞부분에서 모듈리스 커맨드 설명할 때 보면 이 그리드에 대한 옵션이 되게 많았거든요. 필요한 건 그것도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GD, 디스플레이 그리드 DG가 아니라 GD입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설정한 값도 똑같이 옵션에 적용이 됩니다. 설정하고 들어가 봐도 되고요. 여기 설정하고 나가서 또 확인해도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뭐 설정했죠? 유닛 설정했고 이번에 그리드 설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죠. 빨리빨리 하려고 조금씩 잘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데칼 에디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이 틀린 건 내가 페이지로직 9.5 쓰기 때문에 옵션 화면 같은 건 좀 배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과 틀리게 메뉴나 그 서브 화면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고요. 옵션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죠. 오케이. 다시 한번 툴스에서 옵션 누르면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글로벌, 그리드, 라우트, 드라프팅, 디멘전 나눠져 있고요. 글로벌에 벌써 제너럴 누르면 일반적인 사항 설정이 됩니다. 오른쪽 맨 아래 디자인 유닛 있고요. 오케이. 뭘로 할까요? 매트릭 쓸 겁니다. 밀 쓸 겁니다. 밀. 뭐 디자인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데 이 항목들은 나중에 좀 많이 쓸 겁니다. 중요한 넘어갔네. 필요한 것만 하죠.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하고 디자인 그리드 둘로 구분이 되는 게 페이지 로직에서 썼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일단은 디자인 그리드를 100, 2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리드에 비아 그리드하고 펜아웃 그리드도 있네요. 약간 다양한 그리드 정보, 그리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듈리스 커맨드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했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리스 커맨드 GD 그러면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의 커맨드명은 GD에 200 하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점이 200 단위로 되고, 그냥 D 하면 좀 수치를 변해 볼게요. 50 했을 때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명령은 없죠. 효과가 없죠. GD로 하면 그건 나타나죠. 화면을 좀 사이즈 조절해 보면 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점을 그리드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GD 키우니까 늘어나고 줄이니까 좁아지고. 오케이. 이거는 옵션에서 내가 설정한 게 바로 적용이 되기도 하죠. 어디서 어떻게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옵션 창에 가서 설정하는 게 더 좋겠죠.
일단 기본값은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200, 디자인 그리드는 100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놓고요. 잘 나오죠. 그리드에 대한 정보는 왜 오른쪽 밑에 화면에 여기 표시되고 있습니다. 100? 디자인 그리드네. 그쵸? 맞나? 예,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그 항목들 잘 따라서 보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표시된 내용, 설정한 내용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설정한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꼭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툴의 옵션에서 환경, 그 다음에 레이어 설정 보겠습니다. PCB 디자인 레이어 설정. 레이어는 PCB의 각 층, 패턴이 올라가는 층을 얘기합니다. 패즈 로직에서 슈트와 같은 거죠. 근데 레이아웃에서 하는 소리, 이게 다 겹쳐져서 있다 보니까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레이어. 레이어란 표현 많이 쓰고요. 예, 이거를 설정하는 건 셋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툴스에서 했죠. 셋업에 들어가 보면 레이어 데피니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셋업 메뉴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레이어 데피니션 있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각 층, 되게 많네. 모든 층, 패즈에서는 많이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한 30층, 100층, 200층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쓰진 않거든요. 학교 수업은 보통 뭐 양면 또는 4층 정도, 많으면 뭐 8층까지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4층 이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레이어 몇 층짜리인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밑에는 뭐 참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나왔을 때 각 창을 선택을 하고 거기다 이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속성 값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죠. 이 창에서는 주로 레이어 층수, 레이어 스택, 시크 두께, 플랜 레이어에 포함된 네트의 결합,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은 셋업의 레이어 데피니션이라는 창에서 한다. 이 창에서 쭉 잡아 2층 할 거면 2번 누르고 설정. 근데 숫자가 1, 2, 5, 6, 7이네. 3, 4번이 없네요. 이건 또 뭐지? 예. 예. 아까 보면 1, 2, 3, 4가 없이 5, 6으로 넘어갔죠. 이뜬 걸 내가 삭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증가시키고 싶다,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모디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화면에 보면 레이어를 증가시키고 싶으면은 여기 모디파이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몇 개로 늘릴 거냐? 현재 전기적 특성을 가진 레이어가 2개 있는데 도대체 몇 개로 하고 싶으냐? 지금 현재 가능하면 2개에서 20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네요. 그래서 여기다 4라고 난 넣을 겁니다. 4라고 집어넣고 OK를 딱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변했다면, 아까 제가 보여준 그림하고 좀 틀린데 처음에 했으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층을 4층으로 하면 여기에 보면은 1층, 2층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여기서 4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변하면서 2층 1하고 2 사이에 2번과 3번이 삽입되고 2번 라인은 3으로 4로 가버려. 2가 요 4로 갔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너 레이어라고 중간에 들어가는 층이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요거만 알면 돼요. 2층짜리 4층으로 만들어 줬다. 그거 하는 메뉴는 모디파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런 창이 나오면 거기다 숫자를 입력해 준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고 불안하면 다시 모디파이 눌러갖고 레이어 수를 2로 바꿔줘요. 그리고 OK 눌러주면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2층 했다가 4층, 4층 했다가 2층으로 바꿔서 변하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직접 눌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셋업의 레이어 데피니션이라는 메뉴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화면을 부분적으로만 잘라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작업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를 설정하는데 뭐 기본으로 탑 버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층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할 거예요. 제일 우선이 되고 최초 기준이 되는 부품면이라고 할 거고요. 맨 아래쪽을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할 겁니다. 이걸 버튼면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업시 사이드라고도 하는데 편하게 주는 거죠. 이게 부품 기준으로 두 번째 부품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부품면. 요걸 상징적으로 그림을 놨는데 지금 두 개,
실제로 원판은 하나, 두 개를 쓴 겁니다. 하나의 판에는 앞면과 뒷면 두 개의 면에 패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그리는 그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라는 거죠. 이런 판이 두 개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올릴 수 있는 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층 PCB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의 이름을 각각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부품 집어넣고 4번도 부품 집어넣고 속에 들어가는 여기는 부품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라운드로 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로 쓰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라운드 플레인 그 다음에 파워 플레인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두 판을 겹치게 되면 이 가운데 그라운드 플레인하고 파워 플레인 서로 붙어서 쇼트 합선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합선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절연체를 집어넣죠. 또 두 판을 붙였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접착제도 발라줍니다. 그런 걸 프리프래그라고 하거든요. 그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레이어의 이름은 그 용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정의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름을 줄 때 단순하게 주지 말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라. 이게 레이어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 직접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셋업에 들어와 있거든요. 레이어 디피니션 아까 어디서 그 화면이네. 셋업에 레이어 디피니션 들어서 그 화면. 여기서 레이어 개수 증가시켰죠. 여기에 1 누르고서 여기에 이름에다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일렉트리컬 레이어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포넌트 체크해 줘야 됩니다.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부품만 집어넣겠다. 즉 딴 작업할 때 오류 안 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다음 플레인 타입은 뭐 노 플레인. 요게 좀 애매한데 나중에 뭐 이거 하면서 어느 부분인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타입은 노 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디렉션. 라우팅은 배선이라고 그랬죠. 선을 긋을 때 그 선은 보면 버티컬, 호리존탈, 애니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버티컬 선택을 했어요. 즉 밑으로 주로 그릴 때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들을 이 판에 배치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내 그리는 놈 맘이지. 뭐 내가 버티컬 설정했다 버티컬을 그리나? 맞아요. 사람이 그릴 땐 맘대로 그려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오토 라우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라우팅. 자동으로 선을 그려주거든요. 그럴 때 이 기준을 갖다 이용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단순하지만 나중에 그냥 환상적인 기능을 보여줄 테니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라우팅 디렉션은 버티컬로 한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층이 여러 개인데 모든 게 다 수직으로만 되면 겹쳐서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으로, 두 번째는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그림만 봐도 이게 옆으로 가는 선이네. 그럼 이건 첫 번째가 두 번째 층에 있는 선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라우팅 디렉션은 버티컬로 했습니다. 지금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 즉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레이어는 이너 레이어거든요. 이건 속에 들어가는 거라 부품을 장착할 수 없는 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레이어에서 두 번째 그라운드 플레인, 두 번째 선택하고 이름에 그라운드 플레인이라고 직접 사용자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했던 거라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렉트릭 레이어 타입에서는 꺼졌을 겁니다. 아마 이게 꺼져버리죠. 여기 꺼져버렸고요. 플레인 타입은 캠 플레인으로 합니다.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건가 보네. 그리고 라우팅 디렉션은 애니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두 번째 레이어는 모두 그라운드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상관없이 깔아라. 나중에 이제 캠 파일 나온 거 보면 아는데 뭐 쿠퍼 푸어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얘들은 또 나름대로 한 면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선이 아니라 면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중에 그림을 보는 게 좋으니까요. 환경을 잡을 때 나쁜 점은 그 효과를 100%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쓰는 거 그때 보여주겠습니다. 그라운드 플레인 이름 설정하고요. 플레인 타입은 캠 플레인을 할 겁니다. 라우팅 디렉션은 애니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하진 않죠. 그럼 세 번째 레이어 볼까요? 세 번째 레이어는 파워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이름에다가 파워 플레인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적 레이어 특성은 제시가 안 되고요. 그리고 플레인 타입은 아까는 그라운드는 캠 플레인인데 얘는 스프릿 믹스드로 했습니다. 짬뽕이네. 그거의 의미는 나중에 디자인한 거 보고 판단합시다.
라우팅 디렉션 역시 N으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려라. 그래서 세 번째 레이어 파워 플레인, 이름은 파워 플레인. 플레인 타입은 스프릿, 믹스드,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라우팅 디렉션은 N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네 번째 맨 마지막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 남았네요. 네 번째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 이거는 뒷면이 되는 거죠. 붙였으니까. 이름은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주고, 이거는 부품이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니컬 레이어 타입에는 컴포넌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플레인 타입은 노 플레인 집어넣고요. 그리고 선은 호리존탈로 했어요. 맨 윗면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을 주로 수직으로 그릴 거고, 아래면은 주로 수평으로 가는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손으로 그릴 때도 이 룰을 지켜주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페이지 소프트웨어 라우터는 이 기준을 따라갈 겁니다. 어쨌든 네 가지 레이어에 대한 이름, 특성, 즉 일렉트로닉 레이어 타입, 플랜 타입, 라우팅 디렉션을 지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하고 플랜 타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어 타입, 이거에 따라 틀려질 수 있거든요. 네 가지 타입 단계별로 지정했습니다. 이거 지금 환경 잡는 거예요. 지금 뭘 그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4층짜리 PCB를 설계할 때는 이걸 갖다 쓰라는 거죠. 나는 주로 4층짜리 PCB 설계할 거다. 그래서 4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준다고 지정을 한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PCB의 접합, 레이어의 접합 설정인데 간단히 설명을 했죠. 지금 4층짜리를 하게 되면 원판은 하나, 두 개가 쓰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패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 기준이에요. 패턴이 몇 개 들어가냐가 몇 층 PCB를 결정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절연 및 접착역 인증을 하는 프리프레그라는 걸 집어넣어 주지요. 이거는 절연, 인슐레이터, 그 다음에 색깔이 다 지웠. 이거는 인슐레이터, 그 절연과 본딩, 본드, 접착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단면일 때, 양면일 때, 다층일 때 그 예를 간단히 들어 놓은 거거든요. 단면일 때는 원판이 이런 판때기가 몇 장 있어야 되겠어요? 한 장. 양면이면 한 장. 그럼 3면이면 두 장, 4면이면 두 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 장당 양면 두 개씩 면은 한 장당 면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PCB는 다 짝수로 나갑니다. 아깝잖아요. 안 쓰는 면이 생기면. 그래서 2층, 4층, 8층, 10층, 12층, 16층, 18층 이런 식으로 나가지 7층, 5층, 9층 이런 PCB는 못하는 건 아니고 드뭅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접합할 때 프리프레그라는 걸 쓰는구나. 프리프레그라는 걸. 얘는 절연과 접착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에서 나오거든요. 레이어 접합 성질 설정.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 층 설명했죠. 그거의 속성을 또 하나하나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 시크니스, 두께, 레이어 스택업, 쌓이는 정도 값,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까 했던 셋업의 레이어 데피니션 창의 오른쪽에 보면 시크니스라고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각 층별로 속성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는 거 틀립니다. 그냥 이 창에 나오면 여기서 직접 골라줄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그라운드, 파워, 세컨더리 컴포넌트 나오죠? 이 값들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두께, D 일렉트로니컬, 이 절연 같은데 절연층 두 개면인가? 어쨌든 실제로 PCB 초록색 판때기를 만들 때 거기에 두께, 실제 두께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릴 때 이런 값을 설정을 해 주면 나중에 공장에서 이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그 거버 파일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때 이 정보도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코팅도 하고 부품도 있고 서브젝트 녹여내기도 하고 플레인도 있고 펼치기도 하고 그러네. 이런 걸 지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위는 지금 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록 하죠. 봅시다. 앞부분에서 있는 값 그대로 프라이머리, 이제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에는 컴포넌트의 티크니스는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1.4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파워, 세컨더리 컴포넌트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는데 그라운드는 2.1, 파워도 2.1, 세컨더리 컴포넌트 1.4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 두께가 이게 뭐야? 구리가 도금되는 두께를 얘기해요. 그래서 쿠퍼 웨이트. 아, 이게 평방미터인가 평방센치인가 1.5 이 원판 기준인가? 1.5온즈 아 모르겠어요. 이 단위가 온즈 몇 그램이지? 네, 찾아봅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 도금의 두께와 무게까지도 여기서 환산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쭉 한번 훑어봐요. 아, 이런 거. 뭔지 모르지만 설정하려면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D 일렉트릭 나온 부분에 값이 틀리면 이것도 클릭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 설정하고 오른쪽 값이 잘못 나왔으면 여기 보면 2.1하고 4.5, 2.1에 4.5 요거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해주기 바랍니다. 각 레이어의 두께, 스크니스, 두께 설정. 도금 두께죠. 뒤에 아까 얘기한 건데 뒤에 부분 설치하란 말 나왔네요. 일렉트리컬 콘스탄스에 그 4.5로 입력해 달라는 말 나왔고요. 특이한 점 하나 있네요. 그라운드 플레인에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이거 말고 플리 플래그 여기에 접착제를 집어넣는 거네. 그래서 플리 플래그로 바꿔주려네. 바꾸는 방법은 클릭하면 역삼각형 나오고요. 확장된 면에서 플리 플래그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두께는 10으로 했네요. 요거 설정 주의 깊게 하기 바랍니다. 플리 플래그가 들어가는 위치도 지정을 하는구나. 오케이. 네, 설명 여기 추가로 적어 놨거든요. 프리프레그란 결합제를 강화 섬유에 미리 함착시켜 슈트 형태의 제품, 그렇게 만든 슈트의 제품, 즉 유리 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입힌 것을 프리프레그라고 합니다. 그럼 원판은 뭐야? 원판은 보통 전문용어로 CCL이라고 합니다. 쿠퍼 크레이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구리를 넓게 펼친 다음에 겹쳐 놓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동박적층판, 쉽게는 원판이라고 끝내버립니다. 동박적층판은 구리를 얇게 펼쳐서 만든 판을 겹겹이 쌓아놨다 그 소리고요. PCB 원판이라고도 하고 PCB 코어라는 말도 합니다. 양쪽에 구리로 도금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게 PCB 원판입니다. 여기다가 붙일 때 프리프레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두께를 여기서 지금 어디에 집어넣을지, 그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하죠. 이렇게 하면 레이어 접합 설정이 끝납니다. 레이어 데피니션 하는 거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한 5분쯤 걸리거든요. 툴 옵션에서 환경 잡았고요. 셋업에서 레이어 데피니션 누르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설정하죠. 셋업의 레이어 데피니션. 오케이. 이런 창 여기서 모든 게 다 설정이 됩니다. 각 층에 대한 설정, 이름, 특성, 용도, 선을 그리는 방법, 또 거기에 물리적 특성까지. 물리적 특성은 실제 설계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증가시키고자 또는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모디파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창이 제시되면 거기서 쓰면 됩니다. 지금 1, 2, 5, 6 나온 건 3번, 4번 내가 삭제해서 그렇죠. 누르면 여기서도 안 보이네. 없어집니다. 나가보면 알죠. 여기다 추가로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름 같은 거 설정이 가능하고요. 모드 노티피케이션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4로 하게 되면 1을 1, 4로 바꾸겠다. 확인 들어가는 건데 거의 디폴트 값 써도 됩니다. 그러면 1, 2, 3, 4 다 채워졌고 지금 추가한 2번과 3번은 이너 레이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층, 몇 층짜리를 할 거냐에 그 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레이어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노조 있죠. 난 이미 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여러분은 직접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타이핑해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프라이머리 한 칸 띄고 컴포넌트 부품 한 칸 띄고 사이드. 오케이. 그리고 정기적 특성, 이 레이어의 타입은 정기적 특성은 컴포넌트 부품이 들어갈 거다. 플레인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플레인 설정하지 않겠다. 라우팅은 선을 그리는, 라우팅은 배선이라고 그랬죠. 배선 방향은 버티컬, 수직으로 그리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이너 레이어로 지금 기본값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뭘로 쓰기로 했죠? 그라운드 레이어로 쓰기로 했죠. 그라운드 플레인이라고 했죠. 이름 그라운드 플레인 집어넣을 거고요. 그라운드 플레인 설정했더니 이게 정기적 특성이 안 켜지네. 뭐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갖고 부품 삽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캠 플레인하고 밑에 애니 라우팅은 아무런 방향으로 상관없다. 세 번째 이너도, 그러니까 세 번째 레이어 이너 레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은 이거는 파워 플레인으로
전원선으로 쓸 겁니다. 파워 플레인 설정하고 정기적 레이어 타입 안 들어갈 테고 밑에 플레인 타입은 뭘로 할까? 맨 아래 스프릿 앤 믹스드로 할 겁니다. 용도가 틀린데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 라우팅 디렉션은 N이 아무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레이어 한번 볼까요? 몇 층짜리 하죠? 4층짜리 하죠. 여기 버튼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이건 두 번째 부품면이라고 요번에 이름을 주겠습니다.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줄 겁니다. 이름이 길다고요? 타자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딴 거 아유 잘못 눌렀네. 부품면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노프레인으로 했고요. 요거는 호리전탈 수직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릴 땐 가능한 이 룰을 지켜주길 바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 지키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처리할 때 이 값을 갖다 씁니다. 그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층에 대한 이름 설정과 속성값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고 실제 생산하는 공정에 필요한 건 요 오른쪽 끝에 시크니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두께 즉 그거 저런 레이어의 구리판이나 패턴은 어느 정도 두께를 할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는 거랑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프라이머리 사이드의 두께는 1.4로 하겠다. 컴포넌트 부분에 컴포넌트가 1.4가 뭐지? 부품이 장착되는 곳에 구리의 도금 두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쪽에는 평범한데 이걸 두께는 얼마로 하지? 2.1. 더 두껍네. 왜 설정한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여기는 그라운드니까 이제 두툼하게 해서 노이즈도 방지하는 효과를 쓰려나 보네. 파워도 마찬가지로 두툼하게. 전원선은 원래 두툼하게 좀 두껍게 하니까 신호선보다는 더 많은 전류가 가려니까. 맨 마지막도 1.4로 했습니다. 이거는 두께. 이거에 따라서 무게가 결정되기도 하고 이 수치는 여기 잡았죠. 단위는 밀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플레이는 안 바뀌는데 서브트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서브스트레이트 여기 보면 선택해서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플립플래그는 다른 두 장의 원판을 붙일 때 접착체와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걸 그라운드 플랜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라운드 플랜을 플립플래그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뒤에 일렉트로닉 전기적 특성인데 이거를 갖다 4.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몰라요. 어디서 쓰는지. 공장에서 쓰는 값들이에요. 공장에서 쓰는 값들이 나도 모르죠. 공장에다 기계에 넣어가지고 도금이 돼서 구리가 덮어지는 정도인데 나는 값만 설정을 하는 거고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설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리는 최종 목적은 뭐죠? 그 초록색 판때기 즉 PCB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만들 때 위에 도금되는 두께를 이렇게 해달라고 공장에 요청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대로 맞춰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에서 할 정보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대한 정의, 셋업에서 레이어 데피니션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 끝난 겁니다. 말이 좀 많죠? 이해하고요. 듣기 싫으면 음소거하면 되고 모르면 천천히 들으면 되고 어쨌든 한 번씩은 다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스타트업 파일을 한번 만들면 그냥 쓰는 겁니다. 매번 열지 않거든요. 처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공장에서 쓰는 내용들, 공정의 캠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정도. 요번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것도 끔찍하네. 벌써 30분이 넘었네. 계속 가봅시다. 디스플레이 컬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컬러는 화면에 표시되는 객체들의 색깔을 지정합니다. 이 메뉴는 셋업의 디스플레이 컬러라는 여기 있죠. 셋업의 아래쪽에 보면 디스플레이 컬러라는 메뉴가 있고요. 누르면 바로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화면 구성 보면 특별한 건 없죠. 기본 색상 판이 있습니다. 색깔 이름 모르면 골라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오브젝트, 레이어나 오브젝트 타입에서 객체들 어디에 어느 층에 제시할 거예요. 대부분 층이죠. 레이어가 주로 표시가 됐고요. 여기 오른쪽이 오브젝트죠. 그 각 층에 표시되는 패드, 선, 구멍, 도형, 문자, 쿠퍼, 그리고 레퍼런스 이름, 핀 이름, 핀 이런 것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들어갔으면 설정이 된 거고요. 체크 표시가 없으면 설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오른쪽 밑에 어더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아웃라인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마우스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show net name on 하나의 네트 네임에는 선 하나에는 트레이스 이름, 그러니까 네트 네임을 어디 표시할 거냐, 트레이스에 표시할 거냐, BI에 표시할 거냐, 핀에 표시할 거냐, 즉 레이아웃 에디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객체를 얘기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벨소리 나네.
예, 어쨌든 이런 속성들을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주로 뭐죠? 칼라 설정하는 것.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왼쪽 위에는 색상판이 나옵니다. 색깔을 고르는 역할을 하고요. 왼쪽에 나온 거는 레이어입니다. 어느 층인지 우린 3, 4층까지 요게 키가 되겠죠. 요게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줘야 되는 거죠. 이걸 화면에 표시할 건지 말 건지는 요 체크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꺼놓게 되면 안 보이겠죠. 색깔도 안 보일 테고요. 또 각 층에 표시되는 내용은 이것들입니다. 보통 오브젝트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들을 화면에 표시할 거면 체크하고요. 표시하기 싫으면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즉 볼 수가 없죠. 오케이. 여기서 레이어 두 번째 거 선택하고요. 레이어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서 라이트 블루 선택해 주세요. 라이트 블루가 뭐야? 레이어 2번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숫자에 놓고서 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고 딱 마우스를 클릭하면 요 줄이 선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 라이트 블루, 파란색인데 밝은 거, 하늘색, 오케이. 이거 딱 클릭하면 전체 다. 두 번째, 요번엔 세 번째 레이어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파워 플레인 선택이 돼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셀렉트 컬러에 가서 라이트 그린, 좀 밝은색, 초록색 밝은 거, 몰라, 연두색 선택해주면 전체가 연두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일괄해서 같은 층에 있는 거 이것도 다 같은 색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하는 방법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디테일하고 꼼꼼하다면 각각 다 다른 색으로 줘도 됩니다. 설정하는 거라 쉬운 거 알려준 거고요. 하나씩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왼쪽 밑에 보면 show net name이라고 되어 있죠. net name을 어디 표시할 거냐? 트레이스의, 비아의, 핀. 이건 가능하면 늘 켜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거는 위에 객체에 보면 핀 넘버, 핀 네임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이 있어야지 보고하죠. 그리고 왼쪽 밑에 show net name에는 트레이스, 비아, 핀 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 온 상태로 놓읍시다. 화면에 보여야 되고요. 초보자는 늘 이게 표시된 상태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바탕 화면이 백그라운드가 검정인데 내용도 검정으로 표시하면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라운드에 대한 그라운드엔 핀이 없으니까 핀 이름 없죠. 그런 소리예요. 필요하면 키면 됩니다. 색깔 지정하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요 되게 좋네. 요 표 이렇게 X축 Y축으로 레이어하고 오브젝트를 나눠놨어요. 이거 골라가지고 어느 걸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꼭 하고요. 이거 꼭 하라고 그랬어요. 꼭 체크해 놓고 씁시다. 이렇게 다 설정이 됐으면 색상표에 대해서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색상표만 Save This Color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요 색상표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 이름을 줘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 파일이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색상도 따로 저장이 가능하군. 여기 나와 있네. 확장명이 CCF로 되네. 그래서 색상만 또 따로 불렀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색상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 하고 오케이 누르고 빠져나오면 그 스타트업 파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저장 안 했습니다. 조금 아까 저장은 그거는 칼라 파일만 저장을 했죠. 나온 상태에서 파일에 들어가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Save as Startup Fi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저장할 항목들 고르라고 그러죠. 스타트업 파일 아웃풋 뭐뭐뭐 저장시켜 놓을까라고 물어보네요. 여기서 캠 빼고 나머지 다 선택된 상태로 저장합시다. 거기다가 또 자랑질 해야죠. 밑에 스타트업 파일 디스크립션에 스타트업 파일 설명이죠.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과제로 제시가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냐? 또는 여러분이 제출한 파일을 열어서 요 이름이 들어있냐를 보고서 얘가 강의를 잘 들었구나. 안 들었으면 들어간 거고 안 들었으면 이걸 모르고 넘어갔겠죠. 그리고 OK 누르면 스타트업 파일 저장됩니다. 오케이. 동영상을 통해 갖고 디스플레이 칼라 기능 확인해 봅시다.
셋업에서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컬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되죠.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업의 디스플레이 컬러. 오케이. 음 복잡하죠. 예. 특정한 레이어 선택은 이렇게 숫자 있는데 갖다 하면 커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요거 전체를 선택하고 색깔을 지정하면 통째로 싹 다 지정이 됩니다. 오케이. 되돌릴 수는 없죠. 한번 지정하면 끝이죠. 고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죠. 이전 상태 돌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예, 색깔 지정했고요. 여기 셀렉트 컬러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이전 상태 돌리려면 캔슬하고 빠져나가면 되죠. 저장 안 했으니까. 나중에 또 잊어버릴까봐. 밑에 보면 show net name on이라고 되어 있죠. 트레이스, 비아, 핀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스나 비아나 핀에 이름을 표시할 거니 말 거니 물어본 겁니다. 가능하면 요 밑에 show net name은 다 체크해 주는 걸로 합시다. 여기 보면 오브젝트의 항목에 체크 표시를 끄게 되면 그 이름이 화면에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다 체크되어 있죠. 가능하면 다 체크해 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본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잘못 쓰면 헷갈리고 배경 색깔을 바꿈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오케이. 색깔들 하나하나 지정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여기 디폴트를 했을 때 저장하면 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다른 이름 주면 그 이름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디폴트로 세이브 누르면 새로운 이름을 달라고 나옵니다. 지금 페이지 프로그램은 다 이런 선택에서 디폴트라 항목을 선택하면 꼭 다시 제 이름을 지정하라 나오고요. 기존 이름 하면 덮어쓰기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all 뭐라고 할까? all item view? visibility? 그쵸. 다 보이게 모든 항목들 모든 아이템을 다 표시하는 것. 그래서 visible 라고 했어요. 오케이.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저장하면 여기 확장해 보면 나오니까 골라 쓸 수 있고요. 다른 거 스타트업 파일 할 때도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색깔 지정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밖에 됐으면 이제 저장해야죠. 우리 컴퓨터에 스타트업 파일 할 때는 여기 보면 Save as 스타트업 파일 있죠. 눌러서 파일에 있습니다. 메뉴가 파일에 바로 어디 저장할 거냐 물어보네. 확장 자막에 STP로 되어 있네. 스타트업 파일 해갖고요. 바로 물어보네. Save as 스타트업 파일가 바로 물어봤어요. 디폴트네. 프리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프리뷰. 뭐 자기 편한 이름 줘도 됩니다. 딱 지정한 순간에 물어보네요. 여기에 뭐뭐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파일 네임에 프리뷰 STP에 들어갈 내용들인데 워낙 많았잖아요. 그 항목들. 셀렉트를 하면 전체가 다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캠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장하겠다. 즉 나머지 환경 정보만 저장하겠다라는 소리겠죠. 오케이. 우리 룰하고 어트리뷰트는 소정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유닛도 커런트로 현재 우리 밀리미터나 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디스크립션 안에 스타트업 파일 디스크립션 설명. 이름만으로 모를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꼭 T를 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한 건지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도 내 이름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디 역할을 주나? 오케이 누르고 한번 봅시다. 어디에 나오는 거지? 파일에 다시 한번 하는데 요번에는 셋업 스타트업 파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훨씬 좋네. 진짜 내가 만듦을 알 수 있구만. 오케이. 있는 스타트업 파일 적용할 때 셋업으로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지금 우리 셋업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기능 이용해서 설명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설정하는 것도 있었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환경 파일을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한다.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거는 툴스의 옵션, 셋업의 레이어 데피니션, 그리고 셋업의 디스플레이 컬러 이 세 가지 요소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을 레이어 셋업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컬러 이 부분 설정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불렀으니까 편하죠. 뭐 할 게 뭐가 있어. 배경 색깔 표시하는 내용, 그리고 또 뭐 있지, 레이어 이름, 그리고 또 뭐 있었나? 그 정도죠.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바랍니다. 꼭
지금까지 뭐 설명했죠? 우리 스타트업 파일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 파일은 환경 파일이라고 그랬죠. 매번 할 때마다 아래 하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나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매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만드는 내용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PCB 설계는 만든 제품 또 용도에 따라서 PCB 구성 내용이 많이 틀려집니다. 사용하는 PCB도 단순한 제품이면 단면, 양면을 쓸 거고 복잡한 제품이면 4층, 6층, 8층 이런 걸 쓰게 되죠. 또 사용자가 뭘 요구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요.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작업할 때 글씨 폰트는 뭘 쓸 건지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색깔은 뭘로 할 건지 화면 사이즈는 뭐 이런 거를 지정하는 파일을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했어요. 말이 길죠. 페이지 레이아웃 환경을 저장하는 파일을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합시다.